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 할수록 더 많이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그렇게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자아는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했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경계를 유지하세요. 당신의 독립성을 지키세요.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하세요. 현명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은 실제로 당신을 덜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기본 가정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고정되고 영속적인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관습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관계가 미묘한 균형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당신이,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까워질수록 융합의 용해의 위험에 더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전략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라, 의존하지 마라, 빠지지 마라. 그것은 주먹을 더 세게 쥐어서 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쥘수록 물은 더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그 분리된 자아의 감각을 더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할수록 당신은 더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관계 조언이 당신을 더 붙들려 있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드는 정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보호 시도 자체가 당신을 수축된, 제한된 작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봐요, 우리는 자아를 포위된 요새처럼 다룹니다. 벽이 필요하고 방어가 필요하고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바깥에서 우리를 침략할 준비가 된 적들이 있는 것처럼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자아가 요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강을 더 닮았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변환되고 두 번 같지 않은 강입니다. 당신이 이런 장벽들을 세울 때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이 본질적이고 고정되고 영속적이라고 믿도록 배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이미지,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만들어낸 이 허구, 정확히 이것이 당신이 그것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킬 때 작아지고 수축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립성에 필사적으로 들러붙어 있는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내 공간이 필요해, 또는 당신은 나를 완전히 알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방어의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의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앨런 와츠가 깨달은 것이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존하려 할수록 당신은 더 수축되고 제한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의 독립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 중에 가장 갇혀 있습니다. 그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가 자신에게 닿기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맹렬하게 보호하는 그 분리된 자아가 처음부터 단지 환상이었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녹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모든 느낌을 포기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한순간만 당신이 경험하는 그 분리감, 고정되고 고립된 견고한 실체라는 그 경험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봐요, 이것은 패배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역설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짓된 자아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이 그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정확히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으로 펼쳐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증거를 원하나요?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모든 사람을 관찰하세요. 진정한 마스터를 관찰하세요. 그는 자신이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펼쳐져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에 있습니다. 마치 근본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위협받지 않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대부분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인식은 그를 더 보호적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인식은 그를 펼쳐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아인식은 그를 특정한 이미지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허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 제기한 역설로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근접이 위험이라고, 온전하게 남기 위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면,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실제로는 뭔가 실제의 상실이 아니라 단지 이미지의 죽음이라면,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허구의 죽음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은 사랑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잃을 수 없는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무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 그 자체의 본질을 탐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자아가 단지 이야기라면, 위협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알란 와츠는 이 질문을 탐구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사랑과 자기보호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지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당신이 느끼는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내부의 목소리와 조심해, 자신을 보호해, 너무 신뢰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다른 목소리. 그러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간단한 관찰로 시작해 봅시다. 근데 당신은 이름이 아닙니다. 태어난 날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평생 동안 당신에 대해 말해준 이야기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동사죠. 명사가 아니라 왓츠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재정렬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광대하고 무한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위의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 파도는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따로 떨어진 것, 홀로 떠 있으면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절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파도는 바다가 만든 별개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가 물결치는 것이고 움직이며 표현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바다에서 사라질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이며 물결치고 있습니다. 강 속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봅시다. 물이 바위에 부딪혀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그 소용돌이 말이에요. 마치 실제의 무언가 분리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물일 뿐입니다. 강이 하는 일이고 자신의 물질 속에서 임시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 당신의 머릿속에 그 목소리가 나야, 나는 모두와 다르고 나를 보호해야 해 라고 말하는 정확히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의식이 가정하는 임시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요점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행동 자체가 당신이 무엇인지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해야 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이고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소유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무언가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 당신이 존재하는 동안, 당신이 숨을 쉬는 동안, 당신이 보는 동안, 당신이 느끼는 동안 그것이 당신의 자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눈이라는 창을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분리된 관찰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보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왓츠는 이것을 근본적인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영토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 말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에 살아있는 과정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해할 때,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왓츠는 그의 모든 작업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은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의식과 경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여기 안에서 바깥의 삶을 경험하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춤은 춤을 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은 춤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깊게 사랑할 때, 당신이 정말로 사랑할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랑은 당신이 소유하는 무언가,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감정,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은 장벽에 무게 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연인과 사랑하는 행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 의식이 이 순간 이 말들을 읽고 있고 당신의 몸을 느끼고 있으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하려는 것은 당신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자아라고 불리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부당할 수 있고 버려질 수 있고 너무 깊게 상처를 입어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그리고 왓츠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방어가 필요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죠.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이고 살아있는 행동 자체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성격이라고 불리는 부서지기 쉬운 상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물질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느낄 때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로서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잃지 않았으니까요. 절대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예요. 그것은 에고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완전히 깨어있는 살아있고 숨 쉬는 현실이죠. 이제 당신은 생각할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정말 의식이라면, 만약 정말로 분리가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느껴? 사랑과 자기 보호 사이의 긴장이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긴급해 보이지? 답은 에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에고를 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왓츠는 이것에 대해 매우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에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죠. 의식이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이것은 중요하다,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하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욕망을 가진 복잡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에고는 유용해요. 그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게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당신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중계석에 해설자가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 봤어. 무슨 어리석은 플레이야. 이 선수는 훌륭해. 저것은 약해. 해설자는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예요. 해설자는 경기가 아닙니다. 선수 중 하나도 아니죠. 그것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누군가일 뿐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레이터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나는 덜 다를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고가 항상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에고가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 정말로 누군지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게임 자체입니다. 당신은 펼쳐지는 생명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에고는 단지 그 내레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왓츠가 깊이 있게 이해한 것입니다. 에고는 분리의 환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언어는 분리입니다. 안과 밖, 좋음과 나쁨, 나의 것과 당신의 것, 안전함과 위험함. 지각된 분리의 세계에서 에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글쎄, 에고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면 나는 나를 방어해야 한다. 나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내 것이고 나인 것을 말이야. 그래서 에고의 내레이터가 완전히 지배하는 동안 당신이 사랑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조심한다. 나 자신을 맡기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나는 믿지만 조건부로만 그렇다. 왜냐하면 에고는 단 하나의 언어만 알기 때문입니다. 분리를 통한 보호.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 분열되어 있다는 그 감각, 동시에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있다는 감각, 그것은 실제로 사랑과 자기보호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기를 배운 습관적인 단편화 패턴 사이의 갈등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에고는 필요한 기능이지만 또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훌륭한 마술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최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릭을 보고 당신이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트릭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레이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회적 상황을 위해 에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역 속에서 에고의 이야기와 살아있는 현실 사이의 그 작은 간격, 그 공간 속에서 참된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 긴장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이라고 믿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관찰할 수 있고 부드럽게 질문하기 시작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합니다. 여기 에고의 내레이터가 다시 작동하고 있네요. 여기 분리의 두려움이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취약한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비로운 관찰의 행위 속에서 뭔가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본 환상은 그것의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와츠가 우리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동시에 급진적이면서도 깊게 자연스러운 명확성으로요. 그것은 에고와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에 도달하여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나 부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비롭게. 우리는 역설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초기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보호하고 있는 자아가 단지 이야기라면? 에고가 분리의 환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산다는 사실로 도달했습니다. 이제 참된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철학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분리된 자아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지가 의식이고 과정이며 단순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행위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 안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와츠는 참된 사랑이 자기 보호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호할 분리된 누군가가 없다는 진실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의 의식에 정말로 깊이 스며들 때,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느낄 때, 나타나는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더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리된 자아의 환상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상처받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기를 배운 방어벽 없이 생명에 닿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 여기 지금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 이것은 관계, 사랑,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로 가는 문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나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대신 질문이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해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역설. 내가 잃을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파괴될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내줄 수 있을까? 내 인생 전체가 취약성이 약점이라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취약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분리된 자아의 환상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에고가 어떻게 벽을 만드는지, 단편화된 마음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의 이 허구적인 구분을 만드는지, 실제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안전함과 위험함 사이에 그 경계를 만드는지 봤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이 절망적인 용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탑의 안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 탑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절대 고립되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앨런 와츠의 지혜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여기 철학은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여기 이론적 이해는 만져질 수 있는 현실로 변합니다. 질문은 결코 내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보호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방어할 환상이 없을 때 사랑이 무엇일까? 당신이 이해하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부족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진실이 당신 자신에게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던 것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살아가며 지금 당신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사랑과 충만함에서 비롯된 사랑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물속에 있고 두려워하며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서로를 사용합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꽉 잡고 있는 동안 다급함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협상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절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놓으면 나는 죽어. 그리고 이 진실이 관계의 기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리 행위 한 명이 혼자 있고 싶은 밤, 그가 당신 없이 친구를 만나고 싶은 순간, 그녀가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 꿈이 모두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강은 항상 강이었습니다. 완전한 흐름, 고유한 정체성, 고유한 운동. 그들이 만날 때 그것은 둘 중 한 명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남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리고 만날 때 아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둘 다 더욱 자신이 됩니다. 흐름이 더욱 확대됩니다. 물의 움직임은 깊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강이 다시 자신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운동이고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결코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충만함에서 사랑할 때 사랑은 다릅니다. 다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공입니다.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입니다. 당신이 환상을 방어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의 약한 버전을 살아가기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사랑은 경쾌해집니다. 그것은 자발적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완전히 현존할 수 있으며 그 만남이 끝날 때 다른 사람이 다시 당신을 채워야 하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벼움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더 전략적으로 통제하려고, 더 완벽하게 정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것은 더 많은 긴장입니다.
더 많은 두려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각,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 사랑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항상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 사랑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현존의 질이었습니다. 항상 당신이 충만함으로부터 사랑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채우기를 바라는 필요에서 주고 있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알란 와트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수축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움츠리려고, 더 작아지려고, 안전을 지키려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랑을 지배할 때 사랑도 수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두렵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진실이 더 이상 개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질 때 사랑이 열립니다.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방어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몸에서 이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두려움에서 사랑하는 곳, 그 잡아당기는, 긴장하는, 요구하는 감각과 당신이 충만함에서 사랑하는 곳을 비교해 보세요. 그 흐름, 제공, 현존의 감각, 그 차이는 생각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차이를 느끼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수축을 느낄 때마다 통제하고 싶은 그 다급함, 그 침묵의 요구,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리되어 있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뭔가가 변합니다. 그 수축은 계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잃는 것을, 버림을. 우리는 누군가가 항복할 때 그들이 뭔가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제, 결단력,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문화에서 항복은 죽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알란 와트는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랑 속에서 항복하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봅시다. 당신이 잠들 때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깨어있지만 의식에 대한 통제를 잃기 시작하는 그 경계를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것에 저항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에 빠지면 당신은 통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기계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페르소나, 연기하는 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은 휴식을 얻습니다. 당신은 회복합니다.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사랑 속에서 항복하는 것은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아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가 위험을 만드는 환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아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싶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더 통제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더 약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위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당신이 작고 약하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묶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장의 삶을 만듭니다. 경계의 삶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쉬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판단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입니다. 당신이 약한 자아를 방어하지 않으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에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약한 자아를 경직된 상태로 절망적으로 보호하려는 누군가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첫 번째 경우, 어떻게 여유가 있고 가볍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이 있고 작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절망적인 시도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충만함에서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두려움에서 통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알란 와츠는 정말 들을 때 해방시키는 진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잃을 위험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던 이야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한순간 깊게 되새겨 보세요. 당신의 모든 보호, 모든 방어, 모든 통제, 그것들은 당신을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착각을 보호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나라고 불리는 환상,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명확하게 볼 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진실로서, 그러면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더 이상 무서운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살아있던 적이 없는 것을 위해 당신은 왜 싸우겠습니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사랑 안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알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려움의 환상으로 왜곡되지 않은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로의 귀환, 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춤을 춘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스텝을 의식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신경 쓸 때. 하지만 더 깊은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멈추는 순간, 몸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다. 춤이 당신을 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없습니다. 단지 흐름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애쓰기를 멈출 때입니다. 뭔가를 성취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단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연기하는 당신이 없습니다. 사랑이 일어날 뿐입니다. 앨런 와트는 이것을 자발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리가 있습니다. 주체가 객체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현재에 있을 때 그런 분리 없이 행동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려고 덜 노력할수록 사랑이 더 진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분리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당신이 여기 있고 사랑이 저기 있으며 당신이 그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이 여기입니다. 그것은 환상의 베일이 걷혔을 때 당신이 진정 무엇인지입니다. 작은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약할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완전히 방어 없이.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보호해야 할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당신이 진정 무엇인지와 약간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취약함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정교한 방어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아이들처럼 사랑하려고 시도하지만 보호라는 층을 더 씌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전신이 긴장된 채로 춤을 추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앨런 와츠가 가져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지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판단력을 잃지 않고 관점을 얻으면서 당신은 아이가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정말로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성인의 명확함과 함께 아무것도 정말로 당신을 당신의 본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환상을 방어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단지 허구인 나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항상 그것이었던 것이 됩니다. 자신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속에서 인식하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더 이상 전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을 작동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관계를 작동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분리된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만남이 있습니다. 의식의 두 형태가 서로를 만지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에서 외로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만남이 끝날 때 끝나지만 모든 형태가 끝나듯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소유에 기반하지 않았고 통제를 통해 뭔가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끝날 때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항상 현재였습니다. 항상 주어짐, 항상 인식. 엘런 와트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이를 팔에 안고 있으려고 하듯이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움켜잡을수록 아이는 더 많이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아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아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두세요.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신경 써서 그것을 움켜쥘 필요가 없어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관계하기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시작했던 역설로요.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취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역설을 탐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해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단순한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있는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모든 것, 당신의 가치,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존엄성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앨런 와츠는 이 진리를 전하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융합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두 거울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은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각각은 자신이 반사되는 것을 봅니다. 각각은 새로운 빛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자아가 당신이라고 믿던 그 연약한 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현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사랑 속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현존은 취약성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공간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정을 완성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완전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부터 사랑은 불가피해집니다. 당신이 하는 무언가로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것으로서입니다. 이제 이 말들을 마치면서 나는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해야 한다가 없습니다. 단지 초대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당신이 나누는 대화에서 연결의 순간에 단순히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수축이 있는지 아니면 열림이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움이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이 단순한 알아차림의 행위, 앨런 와츠가 말하길 좋아했던 공지는 필요한 모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순간 변환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변환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보는 것 자체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환상을 볼 때 환상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허구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방어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식이 같은 움직임임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 속에서 쉴 때, 당신이 그 의식임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쉴 때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보안이나 위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이 다른 삶 안에서 자신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인식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 안에서 울렸다면, 만약 이 말들 중 무언가가 당신의 존재의 깊숙한 곳에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곳에 닿았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가능성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식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앨런 와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구할 이 이해에 더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명을 느낀다면 그것을 따르세요. 각 비디오가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한 계단이 되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의무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삶 자체를 당신의 선생으로 초대하는 것으로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고 앨런 와츠는 이것에 대해 맞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던 것입니다. 사랑은 도달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삶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멈출 때 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들 속에서 찾은 고요함이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계속 흘러가기를 바랍니다.